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카메라를 통해서 찾아뵈온 통일합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는데요. 영국 체중아의 세상 토크라는 주제로 이제부터 시리즈로 가기 위해서 우리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 대표로 계시는 최중아 회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또 세상 속의 이야기, 또 영국에서 탈북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무엇을 희망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이 바로 새해 첫날이잖아요. 네. 2022년 새해가 밝아왔는데요. 우리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의 소문은 어떠하죠? 우리 영국에 많이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만나서 전화 통화도 하고 새해 인사도 나눠보니까 이제 다짐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도 없고 이러한 가정들에서 좀 걱정도 많은 것 같아요. 걱정도 많고 또 살아가고 있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다 좀 심란한 그런 마음인데 그래도 다 희망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때까지는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또 내년에는 올해 2000년도부터 지금 2001년이 지나고 2022년이 되는데 올해 새해에는 그래도 어느 새해 중반쯤에는 극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또 새로운 그때 극복이 되었을 때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나름대로 다 잡고 또 목표를 잡고 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네,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고 정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한쪽에는 지쳐 있으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희망을 가지고 그때 되면은 뭔가를 해가기 위한 또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정상 일가로 복귀하지 못한 지가 꽤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설을 맞이했는데 혹시 통일촌 뉴멀던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뉴멀던에 살고 있는 우리 여기에는 탈북민들도 거주하고 그리고 한국인들도 거주하고 또 그리고 조선족 동포분들도 거주하고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네인데 이 설 풍경은 어떤가요? 지금 다 집콕 방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만날 수도 없고 해서 이전에 우리가 통일촌 유월동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연말이면 다양한 행사를 하고 했었던 것들을 지금 할 수 없어가지고 많이 다운은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그때의 그림을 가지고 그래도 그때가 참 이런 것도 있었는데 하는 추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들, 자유로움들 그런 것들이랑 그리운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과거의 풍경은 어떤가요? 지금의 코비드 상황은 코비드 상황이지만은 코비드가 아니었을 때 과거의 설 풍경은 어땠나요?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다양한 행사들도 하고 그다음에 또 찾아 방문도 많이 하고 또 유월동뿐만 아니라 또 밖곳 런던 시내도 많이 나가서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냈죠. 추억을 남길 만한 작은 이벤트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할 수 없다고 봐야 되겠죠. 현재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의 수가 얼마나 되나요? 정확한 데이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유월동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세대수를 봤을 때는 한 100세대 정도? 100세대 정도 되고 인원수로 봤을 때는 유월동에 현재 한 600에서 한 700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유월동에만 사는 영국 전체는 얼마죠? 유월동에 한 600 정도 되는 거 될 수 있을 것 같고 런던 지역이 지방에 있는 분들까지 해서 700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그래도 대가 다 알고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마 좀 그걸 대략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한 7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700~800명. 태어난 아이들도 좀 많고 하니까 그렇게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참 한국 다음으로 많이 거주하는 동네네요. 네, 그렇죠. 한국하고 가장 거리가 먼
그 지리상으로 봤을 때 가장 거리가 먼 지역이지만 또 어찌 보면은 해외에 있는 탈북민들 중에서 유몰동이 이 영국이 탈북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대략적으로 몇 년도부터 탈북민들이 여기 영국에 정착을 하기 시작했나요? 제일 초창기에 오신 분이 아마 한 2004년도라고 저 기억하고 있고요. 2007년, 2008년도가 가장 많이 왔죠. 그래서 왔다가 이제 또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있고 정착 생활이 이 영국이라는 로망에 대한 어떤 사회 로망을 가지고 왔었지만은 저도 이제는 한 13년 살아보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 생활이 결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자, 우리가 새해의 첫 방송인 것만큼 또 새해에 맞게 혹시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잊혀질 수가 없잖아요. 북한의 그렇죠. 고향을 사람들. 그러면 2002년도 올해에는 우리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길,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어떤 굿뉴스, 좋은 뉴스가 생길지 어떤 기대감이 가지고 계시는지. 예, 우리 여기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일상이 바빠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리나 일을 하면서 또 앞에 닥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겉으로 표현되는 거는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 마음이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이제 코로나 사태도 일어나고 북한이라는 게 모든 게 정부가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그 코로나 여파로 해서 경제적 어려움들이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고 저도 가족들이나 형제들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이제 지금 이 현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굿뉴스가 나오고 또 북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제 정치 자체가 굉장히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고 또 국가 간의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북한의 문제에 집중하기 어렵고 거기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제적인 관심도가 멀어질 것 같고 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국가마다 안고 있는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북한 문제는 좀 멀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북한에서 스스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서 가기에는 북한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경을 봉쇄하고 또 어떤 수입이나 수출 문제에서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라든가 환경으로 만들어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코비드 사태 때문에 북한이 그 나라를 전체를 완전 봉쇄를 했잖아요. 그래서 좀 통일의 소망을 실지라도 빨리 코로나 위기가 지나가고 이 위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지나가야죠. 지나가야만 이제 뭔가 정치적인 이벤트도 할 수 있고 뭔가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회장님은 영국에 언제 오셨어요? 저는 2007년도에 2007년이면서 10년이고 14년 되죠. 그렇죠. 그러면 영국에 14년 동안 거주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이제 제일 어려웠던 게 이제 기대치에 대한 우리가 사실 영국으로 올 때 영국 사회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접한 적도 없고 막연하게 영국이라는 건 먼 옛날에 300년 전에 산업혁명도 했고 이러니까 나 굉장히 발전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는 정치, 사회 제도가 구체화됐을 거고 이렇게 대한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정작 오니까 이제 일단 언어가 안 되고 그다음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부딪히는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그다음 외로움과 고독. 생각했던 거 기대치보다는 좀 현실이 더 난관이 많았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외국에
타향 정착하는 게 뭐 그리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굳이 딱 한 가지를 꽂으라면 뭐가 제일 언어 소통의 문제가요? 아니면 뭐 어떤 거주에 대한 뭐 문제였던가요? 아니면 비자에 관한 문제였나요?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언어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이게 살아가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데 이제 언어가 일단 안 되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얘기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정보를 얻을 수도 없고 스스로 얻을 수도 없고 누군가의 중재자를 통해서만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죠. 언어가 제일 큰 장벽이었다. 언어가 제일 큰 장벽이었죠. 우리 회장님은 여기서 사회활동도 참여하시거든요. 우리 재영조선인협회, 우리 탈북민협회의 어떤 뭐 사무국장이나 회장을 다 거치해서 이 사회활동에도 참여하셨잖아요. 이 영국이라는 사회에서 소외계층으로 또 소수계층으로 탈북민이라는 노스코리안이라는 그런 조직을 끌고 가는데 어려움 같은 건 없었나요? 엄청 많죠. 네, 제일 큰 어려움이 뭐였는가 하면 이제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랬고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북한에서 뭐 조직 생활도 하고 뭐 당 생활도 하고 뭐 어떤 그 집체 조직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강제성이 있는 거기서 했지만서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사회에서 우리가 이걸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되는 선택이 가능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사람들 모아서 함께 뜻을 모아 함께 간다는 거는 다른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마음 하나를 한 명 한 명을 설득시키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동원해 스스로가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처음 하는 일이었고 처음으로 공익사회를 공익을 위해서 자기의 일부분 회비를 시판을 내본 것도 저도 처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시작하는데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엄청났죠. 거기서 발동도 그러니까 여기 단체의 특성을 보면 탈북민들이 스스로 회비를 내고 자기 기부금을 내고 그러면서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해 가는 게 그게 핵심이다. 주 핵심이었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외부에서 뭐 예산을 받거나 그런 거 지원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 영국 자체 영국이라는 사회에서 남이 사는 동네에 들어왔는데 누가 우리를 해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또 구하고 싶어도 갈 데가 사실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했는데 참 그거는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해가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을 가졌던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잠시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게 시발점이 돼서 아직까지 그게 이제 흘러오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게 하나의 질서고 역사고 하나의 또 어떤 그 룰로 자리를 잡혀가는 그래서 그 재정을 가지고 이제 많지는 않았지만 그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자그마하게 뭐 이벤트도 만들어가고 어르신들도 대접하고 어르신들도 또 찾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보다 더 이상의 것도 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회장을 안 하시죠? 네. 지금 회장분은 어떤 분이세요? 이전에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를 하고 있을 때 이제 교육부장도 했었고, 이제 후에 제가 회장을 할 때 이제 여성부 회장도 했고, 또 탈북민 사회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하는 마음은 똑같을 거에서 자기 것을 나누고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가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통상 많은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북한 남성들은 가부장적이고 그리고 북한족
북한 사회나 조직은 좀 폐쇄되어 있다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전 세계 탈북민들의 단체를 놓고 봤을 때 여성 회장을 출마해서 여성 회장을 추대하고 뽑았다는 거는 좀 선진적인 생각이 아니냐, 좀 오픈된 마인드가 아니냐. 굉장히 그 리스크도 많고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우리 탈북민 절반 전체를 놓고 보면 절반 이상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남자들은 그동안 많이 해봤어요.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해보면서 왜 가장 그 문제를 지적하고 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굉장히 큰 체스크 마스크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를 이해하는 데는 실제 해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학습이 된다. 네. 그 자리에 서보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들이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과정 속에서 생겨났던 모든 문제들이 해답을 찾는데 실제 해보지 않고서는 그걸 읽을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 물론 이거는 특별한 공동체라는 건 커뮤니티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만들어가는 조직은 누구의 것도 아니고 대중의 것이기 때문에 무슨 회장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회장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좀 편견이라고 지적을 많이 받는데 물론 제 생각은 좀 틀립니다. 회장을 리더는 기본적으로 어떤 게 갖춰져야 된다고 인정을 하지만 대중이 누구나 다 그걸 하고 누구나 그 자리에서 자기 가치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오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분을 추천도 하고 또 선거를 할 때 도와주고 했는데 그런 과정들이 조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게 어쩌면 그 과정 속에서 혼란이 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고 배우는 것도 민주주의의 한 장점이 아닐까. 민주주의 하나의 가정이다. 가정이다. 그래서 회장을 하려면 그걸 하면서 이제 회장을 하려면 내게 부족한 게 뭐고 내가 잘하는 게 뭐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런 학습의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로 앞으로 우리 최중화의 세상 토크 정말 이게 그동안 감춰왔던 어떤 이야기 스토리가 보따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들을 시간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계속 좋은 말씀들을 부탁드리겠고요. 마무리 말씀 하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마무리 말씀 하나 해주시죠. 네, 시청을 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찾아뵙고 또 저의 이야기, 저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와서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함께 나눠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서 있는 삶의 환경,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틀릴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다 각자의 삶의 과정과 또 생각하는 차원의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의 그러한 환경에 자신의 마음도 한번 세워보면서 또 저런 것도 있었냐고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는 이 유튜브 방송이 더 많은 재미를 가지고 또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가 저희 이야기인 것 같고 다음번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고 더 다른 수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통일합시다 프로그램에 최중화의 세상 토크로 출연해주신 우리 최중화 회장님 너무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음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계속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